임상심리사 2급 필기시험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연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이라고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임상심리사 2급 필기시험 과목과 문제는 심리학개론 20, 이상심리학 20, 심리검사 20, 임상심리학 20, 그 다음에 임상심리상담 20문항으로서 모두 5과목 100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 100문제를 보게 되는데 2시간 30분, 그러니까 2시간 30분이니까 150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150분 동안에 객관식 사지 선택형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 관연도 기출 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1차 필기가 그래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약간 바꾼 수정한 문제,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는 거의 드물고요. 새로운 문제 패턴이 좀 많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50%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전에 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와 철저한 분석과 학습이 요구됩니다. 5개년 정도면 14년, 12년, 11년, 맞죠? 12년, 죄송합니다. 13년, 12년, 11년, 10년, 2009년. 이렇게 해서 5개년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연을 하자면은 문제의 유형이 짧은 형태가 많지만요. 점차 해가 거듭할수록 좀 길어지고 있어요. 지문들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차 합격률이 높다는 것을 좀 감안했을 때 기출문제를 중심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50% 정도 유사한 문제가 나온다고 제가 좀 이렇게 많이 개방적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머지 50%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학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폭넓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나왔던 분야, 새로운 분야가 또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너무 지엽적으로 선택적인 축약을 하잖아요. 어느 한쪽 일부분만을 축약해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개념과 이론 이해 위주의 학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론 이해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것을 풀어내려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할 때 기억에 둘 중요한 것은 관연도 기출문제를 무조건적으로 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정에서 나오면 못 풀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론에서 필요한 기본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학습, 이런 것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응용하여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의 경우는 자칫 그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2차 실기시험의 경우는 해마다 합격률이 낮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 개념이 잘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이 어렵다.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안 잡혀 있으면 그걸 다 외워서 쓰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대로 2차 실기시험 준비를 겸하면서 실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주 기본 개념, 이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아예 학습을 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해가 거듭할수록 문항 곤란도, 난이도가 아닌 문항 곤란의 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죽 했으면 2009년도에 3.4%밖에 안 나왔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번 2014년, 15년 이럴 때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시험 합격 기준에 맞는 전략적 학습인데요. 임상심리사 2급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을 취득하되 전체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락의 위험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쭉 기출문제를 쫙 보니까, 필기 기출문제를 보니까 좀 이렇게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난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쉬운 부분은 좀 폭넓은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출제 기준을 발표해 주거든요. 출제 기준은 우리가 이제 이거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 출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다운로드 받고 한번 봐보세요. 출제 기준을 보면 아주 폭넓은 것이 심리학 쪽 부분이에요. 학개론, 이 심리학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넓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렵다. 그리고 문제에서 맞추는 것이 조금 더 적습니다. 맞는 개수가. 그러면 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3과목이죠. 이상심리학하고요, 심리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상담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맞출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3과목을 아주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또 여기에서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이 2차 실기에서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과목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두 과목은 보세요. 심리학개론이 있고요. 임상심리학이 있잖아요. 심리학개론이나 임상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폭넓은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상심리학이나 심리검사, 심리상담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과락 없이 60점 이상을 취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심리학개론에서 임상심리학 이 두 과목에서 과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락을 맞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시면서 충분히 여기서 50% 이상은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짤 때 이상심리학, 그 다음에 심리검사, 심리상담 여기에다가 학습의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상심리학하고 심리학개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루의 학습 계획량을 따졌을 때 그 계획량은 좀 줄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과목을 선택,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의 합격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